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46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하는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1, 2차 접종에 서로 다른 백신을 쓰는 이른바 교차 접종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면역 효과도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연구 결과에 주목하면서 국내에서도 교차 접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이 백신 접종을 해도 추가로 맞는 부스터샷이 1년 내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효력을 고려할 때 첫 접종 후 1년쯤 뒤에는 부스터샷이 거의 확실히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이 백신을 접종한 여외 관광객의 EU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긴급 승인한 4개 백신 접종자가 대상이며 중국 시노팜 백신 접종자의 입국은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46명 늘어서 누적 13만 4,1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1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34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북이 33명, 울산 25명, 충남 19명 등입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1,91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 151명이고 신규 해외 유입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1,700여 명이 맞아서 누적 376만여 명이 됐고 2차 접종자는 9만 2천여 명이 추가돼 1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하는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한 데다 거리두기 상향 시 사회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지는 만큼 되도록 거리두기 격상 없이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더욱이 오는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둬서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은 다시 한번 3주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양 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입니다. 당장 불안한 상반기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협력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게 관건입니다. 다음 달까지 물량을 미국이 확보한 여유분에서 가져다 쓰고 하반기 국내 도입 물량에서 돌려주는 백신 스와프 성사 여부를 우선 지켜봐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해 아시아 백신 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건넨다면 우리가 대신 내밀 수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 SK 등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의 보건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협력 여지가 큰 미래지향적인 핵심 분야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신기술 분야 협력은 중국 견제 성격을 띤 미국 주도의 협의체 쿼드 동참 요구에 대한 우회적 응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 가입에는 일단 거리를 두되 쿼드 국가들의 협력 분야인 백신, 신기술, 기후변화에는 부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신과 반도체 협력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협상이 이뤄진다면 대북 정책 의제에서 비핵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해법 마련에 유의미한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공감대로 확대되면 문 대통령 임기 막바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불씨를 다시 살려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밖에 기후변화와 미얀마 사태 등 글로벌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EV 완성차 업체 포드와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관계자 2명을 인용해서 두 회사가 20일 조인트 벤처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쓰일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합작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포드는 경쟁사이자 미국 1위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의 1, 2차 접종 때 각각 다른 종류를 쓸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면역 효과도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면서 국내에서도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스페인 국영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는 1, 2차 접종 백신을 다른 것을 쓰는 이른바 교차 접종 시험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670명 중 450명에게는 8에서 12주 뒤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고 나머지 지원자는 아무런 백신도 접종하지 않고 두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만 한 집단에 비해 교차 접종한 집단에서는 면역 반응이 120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뒤에 7배로 증가했습니다. 통상 아스트라제네카만으로 1, 2차 접종하면 중화항체가 3배 정도 증가하니까 교차 접종을 하는 경우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했을 때 부작용을 보고한 사례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두통이나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교차 접종은 원래 백신의 일반적인 과학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이라면서도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 받고 화이자를 2차 접종 받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 발표한 것이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고 과학적 검증들이 예방접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과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국립보건연구원도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근육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 사례가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 때 더 흔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배성만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이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한 265명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접종 때 80.1%, 2차 접종 때 89.1%로 2차 접종 때가 더 높았습니다.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236명을 증상별로 보면 주사 부위 통증이 212명, 80%였고 근육통 69%, 피로 65%, 두통 48% 등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된 해외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하면서 우려가 큽니다. 방역 당국이 야간에 술집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유흥주점에 들어선 특별 합동 단속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점검하자마자 출입자 명부 작성이 안 된 사실 등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납니다. 저희가 지금 출입자 명부를 하나도 작성 안 하는 거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될 예정입니다. 업주는 아직 정식 개업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합니다. 지금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에 그냥 걸는 건데 지금 거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거의 뭐 하고는. 또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반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합니다. 소독제 같은 거 있으시죠? 이것도 작성하셔야 돼요. 대장 작성하시면서 사장님네가 날짜 이렇게 쓰시면서 소독하고 환기하시는 것 날짜 시간 체크하시고. 제주도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주부터 방역 수칙 위반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제주도에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제 핵심 방역 수칙, 전자 출입 명부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장 업주님께서들은 소독, 환기 주의해 주시면. 관련 업계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에 대한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노력을 하고 또 더 이상 확산세가 더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 협조로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 마련이 넉 달째 제자리입니다. 손실 보상 시점 적용, 특히 소금 문제 때문인데요. 천문학적 보상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라서 접점 찾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춤을 춥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 이후 뚝, 추석 전 경계령에 뚝, 이후 집합 제한 명령이 이어지자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 기간 방역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공짜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고 대통령이 호응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하지만 손실보상법 제정은 넉 달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 적용 시기, 특히 소급 적용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급에 반대하는 정부는 보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추계가 안 된다. 소급 주장 의원들은 얼마 드는지도 모르면서 왜 반대냐며 말씨름을 이어왔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법안을 보면 지난해 2단계 이상 거리두기 기간의 보상 금액은 100조 원 정도. 천문학적 보상금 때문에 접점 찾기가 어렵자 민주당이 입법 청문회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다가 언제 지원을 받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찾아가면 기재부나 청와대 핑계를 대고 기재부나 청와대는 국가 재정 핑계를 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청문회 전 예산 추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 논의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역 불복종 운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손실보상법 제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두루 쓰이는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선과 건설 등 여러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철강 업계는 서서히 코로나19 그늘이 사라지고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철강 가격이 크게 올라 제조업 분야 일을 계속할지 고민된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철강 가격은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4월 1톤당 24만 원이던 고철과 생철 가격은 1년 만에 80%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세 속에 세계 철강 수요가 늘었지만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정책 강화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중국이 철광석 60%를 수입하는 호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재기 심리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업계는 지난 1분기에 컨테이너선과 LPG선의 전 세계 주문량 가운데 절반 넘게 확보했지만 치솟은 철강 가격을 선박값에 바로 반영할 수 없어 울상입니다. 건설업계는 철근 풍기 현상을 겪으며 비상이 걸렸고 한 대에 철강 1톤이 들어가는 완성차 업계도 가격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 대기업 위주로 우선 공급돼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가격 상승을 불황 탈출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매출액은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10.5%, 5.6% 늘었습니다.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최종 제품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산업,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철강 생산과 수출량을 더 줄이겠다고 예고해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맡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 횡령 이력 등까지 보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 세탁 방지 위험 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이사회에서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대표자와 임직원 횡령 사기 연루 이력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 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잦은 매매 입출금 지연 사고가 발생한 빗썸이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9일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일 기준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1,2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평균치이자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14명이 숨져서 석 달 전의 평균치 1,988명에서 3분의 1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CNN은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이 벌이는 코로나19와 전투에서 엄청난 우군임이 입증됐다면서 지금까지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60.2%인 1억 5,535만여 명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년 이내에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19일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맞는 부스터샷과 관련해 백신 효력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년 이내 부스터샷이 거의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의 지속성이 홍역과 비슷하게 평생 지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자가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유럽의약품청에 이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2도에서 8도의 냉장 온도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한 달까지 연장했습니다. FDA는 보도자료에서 화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의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미국 내 백신 접종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 2월 26일 화이자 백신을 일반 냉동고 수준인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에서 2주까지 보관 배송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가 여름 휴가철에 앞서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여외 관광객의 EU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현지 시간 19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여행 규제 완화를 제안한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EU 밖 관광객들의 EU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The Council will now recommend that member states ease some of the current restrictions, in particular for those vaccinated with a new Everest vaccine. 유럽의약품안전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충분한 면역력을 가진 관광객이 대상입니다. WHO가 승인한 중국의 시노팜 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입국 허용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기준을 완화해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EU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태국 등 7개국 방문객 외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EU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 회원국이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요구하거나 일부 여행객을 격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입국을 제한하는 비상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빈사 상태에 빠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여행 완화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일본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오키나와가 정부의 긴급사태 발령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긴 연휴의 여파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감염이 크게 퍼지면서 일본 각지에서 이런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 오키나와. 이달 초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전국 각지에서 온 여행 인파가 몰렸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오키나와는 연일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긴급사태 발령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기후현은 이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非常事態宣言になれば法的に与えられた権能はできる限り使っていくと。 지자체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전국 11곳으로 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나가사키현 등 5곳은 준긴급사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都道府県から要請があった場合など速やかな検討が求め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ので、自治体と緊密な連携を図りつつですね、常に機動的な対応を図っていきたい。 지난 14일 기준으로 일본 전국 지자체 중 절반 가까이가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에서 가장 심각한 4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감염자는 줄었지만 그만큼 지방에서 감염이 늘고 있고 중증 환자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どんなステージにもかかわらずオリンピック関係者だけしっかりその対策を練れば大丈夫なんだっていうそういう政府関係者もいますけどもそれは私は間違いな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감염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도 스가 내각은 올림픽 개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가 총리가 백신 속도전과 함께 마지막 카드로 긴급사태 전국 확대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건축물의 높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듯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보면서 경이로움은 물론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조물의 변위량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한 카이스트 손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